네, 설명을 하다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들을 아이는 다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 신문 읽기를 어려워하는 게 막 신문 자체가 싫어요 막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단어로만 가득 차 있는 글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신문을 발간하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우다다 뉴스의 발행인이자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계신 더배우다의 양춘미 대표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육 콘텐츠 플랫폼 더배우다의 대표 양춘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 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직접 아이를 키우시다가 결과적으로 현재 우다다 뉴스라는 걸 발간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신문을 잘 안 읽는데 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신문 읽기를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희 아이가 9살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학교라도 가면 식목일이 다가오면 선생님이 식목일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무슨 다른 어떤 날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곳이 없고 계속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요. TV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뉴스를 들을 일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많이 읽고 그림책은 많이 봐도 이대로 가다가 이 아이의 너무나 시사상식이 너무나 떨어지겠다. 그래서 신문 읽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어떤 신문으로 읽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기존의 어린이 신문들이 성인 신문에 왜 딸려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신문들 중에서 그래도 평판이 좋은 걸 찾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신문하고 어린이 신문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어린이 신문의 기사는 성인 신문의 내용을 조금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퀄리티도 좀 그랬고 또 분량도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단신이거나 뭔가 이 아이와 내용을 주고받기에는 내용 분량도 좀 마음에 썩 들진 않았고 어휘나 이런 것들도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어린이 신문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고학년 혹은 중학생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럴 거면 내가 한번 직접 써볼까? 아이를 위한? 네. 직접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출판사에서 굉장히 긴 시간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보도자료를 쓰는 일은 너무나 많이 해봤던 거라 사실 기사를 쓰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실제 출처를 찾아가지고 보도자료, 애초에 발행된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적당한 분량으로. 그리고 자료도 엄청 많이 찾고 그래서 아이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가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에서 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쉬운 거죠. 그리고 기사인데 내가 읽으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부터 재밌어 하길래 잘한다. 맨날 굿잡 써주고 어떤 말을 쓰더라도 터치하지 않고 너무 잘했어. 잘 읽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흥미를 북돋아주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다 쓴다고 했잖아요. 한 번 우리 아이한테만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나는 이만큼 공을 들이는데 우리 애한테만 쓰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동네에 육아 동지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의 친구들. 그래서 이 엄마들한테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그냥 줄 테니까 같이 해볼 생각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줬더니 너무나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차원에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애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문 읽기 이런 거 지도를 하시다 보면 또 부모님들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제 뭐 일주일에 이걸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또 아이를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처음에 하실 때 했었는지. 처음에는 의욕에 차가지고 그 기존의 신문으로 했을 때는요 5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5일.
그러니까 평일에만 5일을 했었는데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매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다다 뉴스로 바꿔서 진행을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딱 만들어서 했는데 오히려 한 번이지만 좀 깊이 있게 하고 나니까 그거 남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도 되게 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부담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다다 뉴스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온다. 그다음에 뭐 학원 같은 거 많이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많다 하면은 뭐 2번 뭐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여유와 공백이 있어야 뭔가 이제 채워놓고 또 깊이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결국 신문 읽기 습관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게 집에 있으면 뭐 심심하고 뭐 학원을 많이 안 가고 이랬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점점 신문을 읽게 되고 그로부터 또 이제 책을 읽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서 좀 뭐 신문 읽기, 책 읽기 다 좋지만 또 그만큼 아이들의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학년 정도 되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신문이라는 게 일반 뭐 그림책이나 이런 책들에 비해서 더 어렵고 내용이 딱딱하고 한데 처음에 좀 이런 신문 읽기 하실 때 아이가 좀 어려워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 처음에 그 실제 신문을 가지고 할 때는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환경,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동물, 그다음에 뭐 IT라고 하면 어렵지만 사실 뭐 로봇공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 뭐 이런 얘기, 스포츠 이런 얘기들은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위주로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어떤 농장에 그 양을 않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로 단절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가 있다면 그래서 거기를 예약해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아이랑 나누면 아이는 재밌어하죠. 양을 안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뭐 너무 포근할 것 같아.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니까 자신감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나 더 재밌는 주제를 찾아보고 또 아이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또 찾아보고. 그럼 약간 일단 좋아하는 주제로 접근을 하니까 아이가 좀 기사가 좀 어려워도 어쨌든 그 재미 때문에 어떻게 관심을 가진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이 이제 신문 읽기를 했을 때 칭찬을 지속적으로 해줬고 반대로 또 어머니도 이제 아이가 그걸 되게 재밌어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걸 계속하게 된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이 그 기사 안에 어휘를 굉장히 신경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출판사에서 제가 일했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출판사에서 제가 편집자로 일할 때 많이 했던 것들이 저자분들의 글을 가지고 좀 유려하게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적절한 어휘들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글들은 바꿔서 넣는 일도 너무 많았고 그런 거라고 치면 아이들의 기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한자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문장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꼭 알아야 될 어휘 같은 거는 한자를 남겨두지만 한자어의 고유한 단어를 남겨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쉽게 풀어서 쓰는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읽었을 때 뭐 한두 단어가 좀 모르겠어. 하지만 읽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쑥쑥 읽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자를 또 많이 요새 뭐 어휘력이나 문해력에 한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래서 한자를 학습을 오히려 많이 시키시려고 하는데 한자를 좀 이렇게 바꿔서 순화해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기사로 아이랑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다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들을 아이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중을 좀 맞춰야 되겠다. 내가 이 분량을,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남겨둘 건 남겨두고 내가 이거는 좀 쉬운 말로 풀었을 수 있는 건 좀 풀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대학생 때 실내 놀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키즈 카페 같은 데인데 거기서 안전 요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근데 그때 일할 때
그 공간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아기들이 노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초등생들이 막 노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6세 이상은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늘 놀고 있는 초등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초등생들한테 가서 늘 얘기를 해요. 어린이들 일로 오라고. 거기서 놀면 안 돼. 여기는 동생들 노는 곳이니까 나가서 놀자. 여기 적힌 거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선생님 삼가가 무슨 말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삼가의 뜻을 몰라서 거기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뜨문뜨문.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때 생각이 나요. 얘가 몰라서 모를 수 있겠구나. 잘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신문 읽기를 어려워하는 게 막 신문 자체가 싫어요. 막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단어로만 가득 차 있는 글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약간 영자신문 읽을 때 영어 단어 뜻을 몰라서 이 영자신문을 결국 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 같네요. 그럼 신문 읽기를 지금 한 2년 정도 해보신 거죠? 네네. 해보시면서 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셨어요? 독해 습관이 든 것 같아요. 독해력이 막 이렇게 솟았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오버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책을 읽는 습관은 아이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림책 읽고 뭐 학습 만화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요 아이들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독서인데 그거 외에 이런 신문 기사도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거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독해 습관이 자리 잡은 거 그게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휘를 그렇게 깊이 팔 수 있는 일이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반려라는 말이 이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반려인, 요즘엔 반려식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 반려라는 뜻을 설명을 해주면서 너가 만약에 반려 뭘 갖고 싶어? 라던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던가 물어보면 이 친구가 나는 반려 인형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 반려라는 단어는 까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비슷한 말, 그다음에 반대말 이런 것들을 퍼즐처럼 깨닫고 뭐 혹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알게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신문 읽기 활동을 하니까 이 아이가 배경 지식이 매우 많이 쌓이더라고요.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얘가 어느 순간 엄마 그거 우다다 뉴스에서 봤던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얘한테 서서히 쌓이고 있구나 뭐 이거를 좀 확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신문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그런 쓰기 칸이 있어요. 한 질문이 한 3-4개? 뭐 2개? 3개? 그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쓰면서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를 요약해 보세요 라든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너가 만약에 돌고래 하순이가 혼자 남아 있어요. 이 돌고래 하순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화순아 뭐 외롭더라도 우리 조금만 건강하게 너 뭐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나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들을 글로 써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독해력과 어휘력 그리고 이제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이제 거기에 표현하는 방법까지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요새 책 읽기 자체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뭐 책 읽기도 어려운데 신문 읽기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책을 많이 안 읽는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하도 신문을 많이 읽어서 오히려 저는 신문 읽기를 통해서 책을 좀 접하게 된, 그러니까 거꾸로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신문 읽기가 책 읽기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 혹시 뭐 더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신문 읽기를 하면 좀 일상의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책이나 뭐 일반 책들 안에서는 약간 정제된
글들이잖아요. 근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다 쓰는 얘기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실제 일, 네. 실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이 상황을 맞닥뜨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담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전기차와 수소차 번호판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근데 이 정도만 알려줘도 너무 재밌는 거죠. 왜 파란색일까?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랑 이게 다르대라고 알려줬는데 이 자체가 이제 아이들은 각인이 돼서 길을 걷다가 이제 파란색 번호판이 보면 엄마 저거 전기차야. 애가 7살 막 이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우다는 뉴스에서 봤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연해지고 뭔가 이해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은 책대로 많이 읽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근데 신문 읽기를 약간 병행하시면 그런 일상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좀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뭔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던가 뭔가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좀 특히 관심이나 호기심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특히 그런 친구들은 좀 이런 신문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그런 호기심이라던가 어떤 생각들을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책 읽기를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신문 읽기에서 출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신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팍 쏟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주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주에 대한 기사를 몰랐을 때는 얘가 우주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주, 화성이 이주를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갑자기 꽂힌 아이들은 막 화성책 사다 보고 막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관심이 너무나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관심사를 찾아내는 게 신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책을 좀 읽는 거를 익숙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문 읽기를 통해서 그런 좀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을 통해서 책 읽기의 물꼬를 어떻게 보면 터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신문을 읽을 때 신문 읽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신문 기사를 활용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한두 개의 약간 어려운 단어를 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게 실제로 한자어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쓴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뿌리를 알려주는 식으로 단어를 설명을 해주고 나면 거기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도 알게 되고 단어를 정말 그 깊숙이 자기 안에 흡수시킬 수 있는 경험을 이제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신문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아이의 단어장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약간 어휘 학습을 위해서 모르는 걸 다 찾아가지고 그걸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중요한 어휘 또는 뭔가 이번에는 이런 어휘를 정해서 그거를 조금 몇 개만 깊이 파고들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맥락을 계속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서 축적을 해가면 결국 어휘 어떤 노출이 되고 습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